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이 6월 금리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을 알렸지만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 구간에는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유가증권 시장 장중에 2,600선까지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아랫꼬리를 달면서 조금은 회복을 해주고 있고요. 2,060선까지는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현재 구간에는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요. 0.5%가량 상승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876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만 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1,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매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기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금융투자는 지금 1,500억 원가량을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이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외국인의 수급 상황입니다. 다만 매수의 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 개인은 양시장에서 매수합니다. 1,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종목별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많이 담고 있을까요? 특징주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조금 혼조 양상이 펼쳐졌는데요. 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가 넘는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반도체의 사이클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로 인해 밸류체인 하단단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는데요. PSK 홀딩스라던가 아니면 코세스와 같이 반도체 장비주들도 들썩이고 있고요. 바이옵트로와 같이 인쇄회로 기판 업체들도 오늘 강한 탄력 보여줍니다. 바이옵트로 같은 경우에는 상한까지 직행을 했다가 현재 구간에는 27%가량의 오름세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그룹주가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어제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관련해서 전력망과 통신망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두 기업이 모두 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개장 직후에 이렇게 강력하게 슈팅이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도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새내기주 큐라티스입니다. 이 큐라티스 같은 경우에는요, 백신과 면역 질환 치료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기업 공개 때는 좀 부진한 성적표를 내걸었습니다. 확정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보다 무려 38%가량 낮은 2,500원으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다만 오늘 기업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까지도 빠르게 올라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아직도 희망 공모가보다는 아래입니다. 내일의 추이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함께 점검하고요. 주목해 보면 좋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웨이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모호한 상황인데요. 우리 앞으로의 시장이 좀 어떻게 갈지 불확실성이 조금씩은 거치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네. 어제 그래도 FOMC에서 그래도 금리가 또 동결이 된 부분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점도표가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연말까지 해서 0.5%, 3월 대비해서 0.5%의 인상 가능성을 더 열어두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또 성향이다라고 또 해석을 하면서 이번 FOMC에 대해서 매파적도 아니고 뭐 비둘기파적도 아닌 그런 또 내용이라고 해석을 또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FOMC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또 이 점도표를 또 반대하는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또 말을 하면서 비둘기파적으로 또 마무리를 했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오늘 또 내용을 또 주요 내용으로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참고하시면 되고 향후에 뭐 시장의 방향성 오늘의 지수 차트도 기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코스피 차트 기준에서 일봉상에 보시면은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지금 21선과 또 만나는 포인트가 2,600 포인트 정도로 또 이상이 되고 여기에 뭐 61선 기준에서는 뭐 2,550 포인트 정도에서 또 만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말을 좀 드리고 여기서 잠깐 뭐 쉬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다시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되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FOMC는 크게 부정적이지도 않았다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방송 시간 외에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리그 핫 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도 다뤄봐야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연준이 1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멈춘 건데요. 그러나 연말 목표금리 수준을 5.6%로 높이면서 연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속에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대응해야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FOMC 회의 결과만 주목하고 계셨던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1회차에 걸쳐서 드디어 동결을 선언한 건데 이번에는 왜 동결을 선언했고 앞으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열린 결말로 발언을 했는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쌤 드디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뭐 앞에서 앵커님께서도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대로 둔화를 하면서 연준도 이제 숨고르기 차원에서 이번에 뭐 금리 동결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을 좀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이 뭐 일시적인 뭐 조치이며 아직 긴축이 끝나지 않았다고 또 강조를 하면서 이날 이제 공개된 점도표에서 연말 뭐 최종 금리가 중간값인 5.6%로 제시가 됐는데 지난 3월의 전망치가 5.1%였는데 이거 이제 0.5포인트 정도 높아졌고 현재 뭐 기준금리가 5에서 5.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이제 기준금리가 0.25%씩 2차례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FOMC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라고 언급을 했고 거의 모든 FOMC 위원들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라고 또 전달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2% 목표치로 이제 되돌리는데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또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고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매파적인 건너뛰기라고 또 평가를 했는데 파월 의장은 작년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금리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와 기준 최종 금리 수준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고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묻는 질문에는 다음 달 어떠한 결정을 할지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내용을 좀 얘기를 하면서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동시에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차단하면서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를 했고 최소 연말까지 5%대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상보다 이제 매파적인 점도표가 이제 공개되고 나서 뉴욕 증시는 또 일제히 또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이번 FOMC의 중요한 부분은 금리 동결이 아니라 아무래도 점도표에 더 포커스를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시장이 아직도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좀 긍정적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원달러 환율도 조금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증시 좀 어떻게 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이렇게 또 저는 미국이 해소가 되니까 중국이 또 부진한 그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자분들께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참 이번 이제 FOMC에 대한 가장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동결이 아닌 점도표의 소코라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FOMC장 우선은 이제 이 점도표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그 위원들이 19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9명은 올해 연준 금리가 5.5에서 5.75% 예상을 했고 여기에 이제 한 명은 6에서 6.25%까지 또 예상 그리고 2명은 5.75에서 6%로 또 예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연준은 이제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 예상치를 석 달 전인 이제 3월 달에 3.3에서 3.2%로 또 하향 조정을 했고 여기에 이제 변동성이 큰 바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전망치는 3.6에서 3.9%로 높여 잡았고 또 올해 이제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0.4에서 1%대로 대폭 또 상향을 했고 여기에 이제 실업률 전망치는 4.5에서 4.1%로 또 낮춰 잡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경기 연착륙이 또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이제 강경한 긴축을 가능케 하는 이제 토대라고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 연준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예상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경제 전망이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물가의 수준에 따라서 물가의 이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더 연준이 매파적이기보다는 또 비두기파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더 있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물가의 수준에 따라서 점도표의 방향성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의 전략은 아무래도 실적 장세가 가장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장세 기준에서 아무래도 업황 개선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들이 있죠. 바로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조선주 쪽이 상당히 실적 장세가 영향을 또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업종에 대해서 한번 계속 우리가 하반기까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뭐 현재 증시가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긴 있습니다만 예상 PER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도래하는 그런 현상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지,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리고요. 시장 정리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여러분들 네. 노란톡방 입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핸드폰을 켜셔가지고 제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또 되고, 그게 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샵 3722로 유쌤을 꼭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링크를 또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 끝나기 전에 참여를 하시면 되고,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슈 종목도 정리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이슈 종목을 정리해오진 않았지만 오늘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었는데 그 종목을 그래도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방송에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못했고, 오늘 이렇게 준비했던 종목을 방송 중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노란톡방에서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오늘 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종목들 이제 향후에 하반기부터 좋은 또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들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나기 전에 노란톡방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하반기에 좋은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방송 중에 또 제가 종목 상담은 해드리진 않지만 오히려 노란톡방에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모멘텀 그리고 업황도 체크를 하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전략까지 함께 또 올려드리기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방송 중에 최대한 알찬 시간, 알찬 정보를 꾸려드릴 예정입니다만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방송 시간 외에도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유쌤 두 글자 적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관심 종목을 유쌤이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유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디스플레이, 대형 디스플레이의 최고의 1인자, 바로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또 가져왔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뭐 크게 소형 그리고 대형으로 나눈다면은 소형은 삼성 SDI, 그리고 여기에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대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형 쪽으로 보시면 되고 대형의 1인자는 바로 LG 디스플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은
TFT LCD와 OLED 등의 기술을 또 활용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또 생산하고 있고 여기다 판매하는 뭐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기업의 이름과 같이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대부분의 제품을 이제 해외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플렉서블 OLED 스마트폰 그리고 위에블 원형 OLED 패널 등을 출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애플의 이제 바로 MR 헤드셋이죠. 비전 프로에 총 3개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외부에 하나, 내부에 두 개가 들어가는데 내부에 두 개는 이제 소닉이 담당하고 있고 이 외부에 한 개는 디스플레이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애플이 비전 프로를 또 공개를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비전 프로의 전체 제조 원가는 1,519달러 중에서 내부와 외부의 디스플레이가 4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실적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글로벌 XR 기기 출하량은 21년도 1,100만 대에서 25년도 1억 5천만 대까지 약 10배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올해부터 해서 27년까지 AR, VR 헤드셋은 연평균 32.6%의 성장률을 또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초에 SK하이닉스와 LX 세미콘과 함께 CES 2023에서 0.4인치 AR과 VR 전용 마이크로 OLED 휴대품을 공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에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비전 프로의 마이크로 OLED를 공급을 또 할 것으로 예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 이제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글로벌 TV 출하량은 1분기에 또 바닥을 찍고 2분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또 회복될 전망이라고 또 보고 있고 TV 이제 패널가도 지난 3월부터 해서 이달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6월 이제 상반기 쪽에는 패널 가격이 인치대에서 이제 오름세를 보였는데 55인치에서는 3.4%, 65인치에서는 3.2%가 상승을 했고 판가 인상을 거부하던 삼성, 소니 등 이게 글로벌 TV 업체들 역시 판가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또 잡아가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주요 이제 TV와 IT 세트 업체들의 고강도 재고 조정이 또 마무리가 되면서 2분기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패널 수요가 또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최근에 83인치 OLED TV에 대한 전파 인증에 대한 적합성 평가에 또 등록을 마쳤고 여기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패널이 신규가 또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분기에 충분히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9월 출시가 예상돼 있는 바로 아이폰 15에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이 약 20%가 탑재가 되는 만큼 충분히 이 부분도 실적을 또 증가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TV와 패널은 물론 이제 모바일까지 물량이 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참고했을 때 하반기에 LG 디스플레이의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5조 9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또 보고 계신 분들이 다 공략해도 주가에 영향이 없는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43%인데 약간 조금 아쉬운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용 물량 기준에서는 0.63%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서 공매도나 대차권의 상황도 보여드릴 텐데 그 부분을 참고를 또 하면 되겠죠. 그리고 PBR 기준에서는 0.66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치상으로는 저평가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실적을 또 봐야겠죠. 자, 실적 기준에서 좀 체크를 한다면은 분기 실적에서 보시면은 올해 이제 분기 실적 기준에서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적자를 좀 줄여가는 흐름들이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올해 이제 4분기 기준에서는 적자에서 또 흑자 전환이 또 예상되는 만큼 이렇게 실적 개선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질 때 이런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이 주가가 또 강하게 바닥에서 상승세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올해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연간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제 24년도부터 해서 내년부터 해서는 매출액과 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25년까지 다시 또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올해 충분히 적자에서 흑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추가적으로 계속 개선이 된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그리고 재무 쪽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일봉상 기준에서 기술적 내용 흐름을 좀 보면은 오늘 그래도 보합권에서 유지를 또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6,000원 정도가 의미가 있어 보이고 오늘 기준에서는 16,500원 정도에서 전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고 오늘 기준에서는 16,500원 전후로 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좀 밀린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손절가 기준에서는 넉넉하게 15,000원 정도를 권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또 이어진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18,000원과 19,000원이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 15,000원 정도, 18,500원까지 해서 좀 안정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좀 기준으로 해서 좀 대응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려고 하고 자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전략을 조금 잡아드렸고 관심 있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의 전략 참고하셔가지고 하반기까지 한번 지켜보시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쟁탈전 종목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 현재 구간 전후로 해서 매수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유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유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전문가님께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시장의 상승 추세를 알아보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히든 종목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히든 종목 시간을 통해서는 시장의 상승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차트에 대해 공부를 해보는 시간으로 먼저 진행이 되는데요. 과연 오늘 유쌤께서는 어떠한 공부를 또 알려주실지 기대됩니다. 유쌤, 오늘 어떠한 것 좀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도 제가 최근에 또 강조해드리고 있는 바로 폭등 시그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드릴 텐데 자, 오늘의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 시그널을 대입했을 때 언제 매수에 또 신호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교육을 또 해드리고 지표 하나만 잘 활용을 해도 여러분들이 좋은 또 결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폭등 시그널 기준에서 종목들을 또 살펴볼 텐데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 옵트로인데 자, 바이오옵트로인데 자, 바이오옵트로 기준에서 보시면은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올해 2월 3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제 흐름이죠. 보시면은 양봉에서 이 시그널 기준에서 양봉에서 이제 음봉으로 딱 변하고 나서 보시면은 음봉이 7개 정도가 왔죠. 그래서 매수의 기준은 바로 음봉이 5개 정도 오는 게 매수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음봉이 5개가 오고 나서
양봉이 나왔을 때는 매수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이옵트론은 주봉이기 때문에 최소 주봉 기준에서는 일봉에 5개로 볼 수가 있겠죠. 일봉에 5개.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기준에서 보시면은 7개이기 때문에 최소 뭐 한 30개에서 35개의 음봉이 나왔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봉 기준에서부터 해서 아무래도 주봉 그리고 또 바로 월봉까지 해서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순으로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바이옵트론은 날짜 기준에서 6월 2일이죠. 바로 6월 2일 날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때 여러분들 매수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지표상으로 이렇게 매수의 또 신호가 나왔고 바닥 구간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공략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보시면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79.81%의 단기간에 수익률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주봉 기준에서도 이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또는 뭐 중단기 또는 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봉, 뭐 주봉, 월봉해서 신호가 나온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또 보시면은 시그널 기준에서 보라TR인데, 자 보라TR도 이제 충분히 자 보라TR이 아니고 이제 신송 홀딩스인데, 자 신송 홀딩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날짜 기준에서는 이제 3월부터 해서 6월까지의 흐름인데, 자 이렇게 음봉이 보시면은 8개에서 9개 정도가 나왔죠.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런 때는 매수를 또 대기하셨다가 양봉으로 바뀔 때, 이런 때 이제 매수의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날짜 기준에서 5월 둘째 주에 매수의 신호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졌는데, 자 보시면은 오늘까지 해서 101%의 상승률을 또 보였고, 신성홀딩스 기준에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뭐 이렇게 지금 시그널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매도의 신호는 나오지 않았고 양봉의 크기가 이전 대비해서 더 커졌죠. 그렇다면은 상당히 지금 추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신성홀딩스 같은 이렇게 매수의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또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뭐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또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종목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신성홀딩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기준에서는 이제 음봉이 또 아래 보시면은 길게 나왔죠. 그래서 뭐 기간 기준에서는 22년도 10월부터 해서 23년도 6월 15일까지의 흐름인데, 자 이렇게 음봉이 10개 이상 나왔고 주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때는 또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캔들 기준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교육해드린 상승 장악형으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때 매수의 신호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그널 기준에서는 바로 2월 첫째 주 때 3일 날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오늘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02%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그널만 잘 활용하셔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 이제 종목인데 바로 사마알륨인데, 사마알미늄도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날짜 뭐 기준에서 보시면은 21년도 11월 26일부터 해서 23년도 올해 이제 오늘까지의 흐름인데, 자 보시면은 음봉이 길게 나왔죠. 그렇다면 이런 때는 상당히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차트 기준에서 보시면은 주봉이죠. 그렇다면은 최소 20개 이상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일봉 기준에서 곱하기 5 정도만 해도 상당히 100개 이상의 음봉이 나왔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때는 뭐 과감하게 비중을 또 실어서 들어가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8월 12일 날 시그널이 발생하면서 오늘까지 보시면은 457%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다 찾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2,400에서 2,500개가 되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노란톡방에서는 지금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또 해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실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야겠죠. 방송이 끝나면은 노란톡방이 닫히기 때문에 꼭 지금 들어오시기 바라며,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다 공략할 수 있게 이제 지금 시그널을 통해서 지금 검색기가 잡아내기 때문에 충분히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준비한 바로 히든 종목인데, 이 히든 종목은 잠깐 또 쉬었다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폭등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폭등 시그널에 대한 교육 자료가 필요하신 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그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은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눌러서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QR코드 스캔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방송 중에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도와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또 어떠한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캔들에 대해서 히든 종목을 또 설명을 하면서 교육을 또 해드릴 텐데, 자, 히든 종목이 왜 히든 종목인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히든 종목이라는 명칭을 제가 최초로 방송에서 또 사용을 했고, 아마 제가 2년에서 3년 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또 많은 또 전문가들이 사용을 또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히든 종목이 왜 히든 종목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바로 오늘 기준에서는 상승 장악형이 또 형성된 그런 또 종목인데, 자, 이전에 이제 포스코 엠텍을 보시면은, 자, 월봉 기준이죠. 바로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19년도 2월부터 해서 20년도 4월까지 흐름인데, 고점 대비해서 82%의 하락률을 보였죠. 그렇다면 이런 때 여러분들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렇다면 이런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또 교육애들이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또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망치형부터 해서 상승 장악형 또는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때는 상당히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포스코 엠텍 기준에서는 바닥에서 망치형, 상승 장악형, 그리고 확인형까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여러분들 충분히 과감하게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포스코 엠텍은 과거에 20년도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상승 장악 확인형이 발생하면서 914%의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기준에서는 21년도 11월부터 22년도 7월까지의 흐름인데, 월봉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 추세가 더 길게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무려 59%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자, 캔들 기준에서는 바로 상승 장악형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면 이런 때는 하락률도 크고 하락 추세도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는 상승 장악형이 발생을 했고, 보시면 확인형까지 발생했죠. 그리고 확인형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신뢰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 4월까지 해서 무려 845%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마지막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 22년도 9월 16일부터 해서 올해 1월 6일까지 흐름인데, 자, 고점 대비해서 하락 추세가 상당히 길게 이어졌고, 여기에 하락률 또한 43%가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 적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때도 충분히
과감하게 들어가 볼 수 있고 아무래도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업종까지 체크를 하고 여기에 플러스 수급까지 기관 또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상승 장악형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충분히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뭐 상승 장악형에 이어서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한 확인형까지 나왔다면은 신뢰도가 더 또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승 장악형에서 공략을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확인형까지 나왔을 때 들어가 볼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시면은 4월 25일까지의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284%의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해서 상승 장악형 또는 상승 장악 확인형이 발생이 되면서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큰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종목들 큰 상승률을 또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교육 자료도 여러분들에게 또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또 드리고 있고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방송이 끝나면은 방이 또 닫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방송이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오늘의 교육 자료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하실 분들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히든 종목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그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다음에 힌트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쌤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이제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뭐 힌트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조금 수급이 꼬이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69%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유동 물량이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동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조금만 또 실려도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조 8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공략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리고 많이 공략하셔도 주가에 영향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용 물량 기준에서도 0.3%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PER 뭐 기준에서는 10 정도가 되고 여기에 PBR 기준에서는 0.47로 이제 측정이 되는데 PBR 뭐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뭐 수치상으로 저평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 기준에서는 매출액을 보시면은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또 보이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과 내후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또 꾸준하게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 다시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제 자산도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채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을 또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자본도 당연히 증가세를 함께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부채 비율은 감소세를 또 보일 것으로 컨센서스가 예상을 또 하고 있고 유불 기준에서도 충분히 실적 증거와 함께 증가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실적 그리고 재무 쪽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아무래도 이제 중대형주 기준에서는 대차 거래 또 현황을 또 봐야 되는데 자, 작년 11월 25일 기준에서 보시면은 지금 대차 거래 잔고 수량이 127만 주였는데 지금 기준에서 보시면은 584만 주로 상당히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잔고 비율 기준에서는 2.56%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공매도 현황도 체크를 또 해봐야 되는데 작년 11월 10일 기준에서 보시면 23만 4천 주였는데 지금 최근 6월 12일 기준에서는 14,900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축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차 거래 그리고 공매도 쪽의 현황을 보면은 상당히 주가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여기에 히든 종목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21년도 2월부터 해서 올해 5월까지의 흐름인데, 자,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최소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차트상에서도 지금 하락 추세가 길게 나왔고 월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바로 10% 이상의 하락률이 나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렸는데, 고점 대비해서 61%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음봉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네 번째 조건이죠. 바로 첫 번째 음봉의 몸통을 감싸는 두 번째 캔들이 양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바로 상승 장악형이 지난달까지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공략을 또 해볼 수 있다라고 많이 또 강조를 해드렸죠. 그렇다면은 충분히 5월달 말 기준에서 들어가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까지 보시면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공략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골든 크로스 여러분들에게 교육도 해드렸고, 자, 지금 캔들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300일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오면서 지금 구간이 상당히 의미가 또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캔들 기준에서도 300일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지금 다시 바닥 구간에서 상승 추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시그널 기준에서 보시면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음봉이 크기가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제일 큰 음봉의 절반 이하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또는 매수 대기의 시간이고, 여기에 이제 양봉으로 바뀌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표상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닥 시그널 기준에서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시그널이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21선을 돌파를 했을 때 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상승, 또 시그널 근처에서 다시 상승, 여기에 다시 12년도에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 추세가 길게 나왔고, 최근에도 이제 여러분들 시그널이 또 나왔죠. 바닥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면은 바닥 구간에서 거의 1년 넘게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때 상승 추세도 똑같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 상당히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끝나기 전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함께 하시면 종목명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방송 시간 중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스캔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에 문자 접수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고요.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